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저희 맥스맨 카페 초급반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댓글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글자 텍스처를 하고 이제 3D로 올려서 뭐 챔퍼까지 준 것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메뉴 전체를 다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제대로 시작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초 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확 질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건너뛸 건 좀 건너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릭스가 제가 이제 스플라인, 맥스 스플라인 명령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명령어거든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얘기를 하려면 너무 내용이 깊고, 그래서 이제 헤릭스 관련 보통 이렇게 하나의 스플라인에 관련된 스크립트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립트가 서클을 만들어준 스크립트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헤릭스가 얼마나 못났고 문제가 많으면 헤릭스 관련된 스크립트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걸 많이 쓰는데 이제 스크립트를 구할 수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맥스에 있는 헤릭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헤릭스도 이제 공통 메뉴 다 똑같고요. 다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스 레이더스 1이 이제 바깥쪽 레이더스고요. 레이더스 1이 이제 안쪽 레이더스가 되는 거죠. 하이트는 이 높이가 되는 거고, 턴은 이제 몇 바퀴를 돌렸냐는 게 턴이죠. 그래서 뭐 10바퀴 돌리고 싶다면 턴 하면 되겠고, 바이어스는 말 그대로 맥스에서는 어떤 메뉴에나 바이어스가 있으면 치우침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 꼬인 거에 치우침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윗부분이 더 많이 치우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랫부분이 더 많이 치우치게 되죠. 이런 모양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맥스앤 헤릭스는 별로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W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라인이 돌아가느냐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기향 같은 걸 만들고 싶다면, 하이트를 0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기향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죠. 공룡이기 때문에 이렇게 렉탱글로 하게 되면 진짜 모기향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캡이 모기향이 이제 둥근 것도 있으니까 이제 맥스의 강력한 이 쿼드 캡을 써서 세그먼트를 살짝 늘려줘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 로프트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패스로 많이 사용하지 저걸 모델링에 사용한 적 별로 없어요. 한계가 분명해요. 넙스 커브로 바꿔도 쓸모가 없고 하여튼 쓸모 많이 없습니다. 에그 이것도 별로 쓸모가 없긴 한데 말 그대로 이게 달걀 모양이죠. 아웃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 모디파이 하면 랭스는 말 그대로 길이죠. 그 다음에 위드스 폭이고 아웃라인을 하겠느냐 말겠느냐고요. 이게 지금 스텝이 빵이라서 이렇게 에그 모양하고 거리가 먼 건데 디폴트는 6이죠. 이렇게 에그 모양이 되겠죠. 에그가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에그의 두께이고 아웃라인의 두께고 앵글은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어디다가 쓰라고 하는지 프로그래머에 약간 농락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어디다 쓰라는 데가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프리핸드 같은 경우도 마우스나 타블렛으로 있으면 뭐 마우스로 써도 되고 글자를 쓸 수도 있죠. 말 그대로 프리핸드니까. 그죠? 이 프리핸드는 이제 바로 쓰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이 좀 꼬이는 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꼬이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걸 한 개로 다 만드는 거. 이 지금 탑 레벨이 하나, 둘, 다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셋, 넷, 5개죠. 6개인가? 하여튼.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싫으시면 프리핸드를 한 다음에 이건 다 공통이에요. 이 2D 스플라인의 공통인 메뉴가 디폴트로 스타트 뉴 쉐입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릴 때마다 다른 쉐입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릴 때 이걸 끄고 스타트 뉴 쉐입이 아니라면 한 개의 오브젝트처럼 그냥 이어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오른쪽 마우스 다 했으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한 개의 오브젝트로 축은 뭐 저쪽 가 있지만 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겠지? 그 차이를 아시면 되겠고, 축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제가 이렇게 센터로 축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따로 다른 걸 얘는 그러면 한 개로 못 만드냐?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핸드에는 스플라인을 편집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스플라인을 편집을 하려면, 여기 프리핸드에는 자체 여기 있죠. 프리핸드 스플라인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로 할게요. 얘가 좀 기니까.
show notes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저기 프로그램 많이 띄워놔서 아이고 이거는 저절로 프렌드를 아까 스타트 뉴 쉐입을 끄고 그랬더니 그냥 저절로 어태치가 돼 있어서 프렌드가 없어졌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태치를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을 해서 통해서 하면 없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show not이라고 있죠. show not.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꼬이고 막 이런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스트레이트로 하게 되면 꼬이는 게 사라지죠. 리니어가 되는 겁니다. 리니어가. 커브드로 하게 되면 그냥 기존에 이렇게 꼬인 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곡선, 커브드로 하게, 스트레이트로 하게 되면 꼬이는 건 없어지지만 이 직선형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커브드로 해서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이나 뭐 옵티마이즈 스플라인 그런 걸로 해서 여기를 조금 꼬이는 걸 없앨 수도 있어요. 그냥 클로즈는 이게 지금 열려있는 건데 말 그대로 닫힌 커브를 만드는 거죠. 샘플은 뭐 말 그대로 부드럽기를 조정해서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메뉴를 다 하지는 않을게요. 지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한 개의 오브젝트처럼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인데, 자, 일단은 스플라인 편집하는 거면 무조건 에디트 스플라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에디트 스플라인. 그래서 어태치를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를 붙이는 거거든요. 어태치의 반대말 디태치, 떼놓는 건데요. 오늘은 어태치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태치에서 하나, 아이콘이 바뀝니다. 둘, 이렇게 따로따로 붙일 수 있고 하나 귀찮다 하면 어태치 멀티플라이어로 해서 한꺼번에 대화창이 뜨니다. 그럼 대화창이 뜨면 내가 어태치하고 싶은 아이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대화창이 뜨는데 여기 옵션을 또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그냥 윈도우 탐색기 선택하듯이 어태치하고 싶은 만큼을 Shift 클릭하고 여기까지 있다면 Shift로 클릭하면 이렇게 탐색기처럼 전체가 다 됩니다. 그럼 어태치를 하게 되면 한 개의 오브젝트처럼 어태치가 돼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 뭐냐? 얘는 어태치가 되면서 프리엔드의 스택이 사라졌죠. 아이고, 이거 다 어태치를 했구나. 죄송합니다. 다 어태치를 한 거. 여기까지 했네. 아까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이 스타트 뉴 쉐입을 끄고 이렇게 그린 거는 지금 클로즈가 돼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그려도 클로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폴트로 맥스는 한번 이렇게 옵션을 정해 놓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이렇게 클로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놓는 순간 프리엔드가 사라지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프리엔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라면 빨리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을 빨리 안 주고도 그냥 스플라인을 편집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단점으로 따지면 지금처럼 에디트 스플라인 한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 합쳐졌는데. 장점만 있진 않지만 이렇게 닫게 만들어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저는 그냥 이걸 할게요. 에디트 스플라인. 그러면 제가 스크립트 깔아서 생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디파이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태치 이렇게 하면 얘는 어때요? 어태치가 안 됐어. 어태치 붙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한 개의 오브젝트가 됐죠? 이 한 개의 오브젝트인데 얘는 뭐예요? 두 개의 스플라인이지. 한 개의 오브젝트인데 두 개의 스플라인이죠. 그죠? 두 개의 스플라인. 그럼 세그먼트는 뭐 법텍스하고 법텍스를 세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의 세그먼트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 둘, 그죠? 법텍스는 뭐 셀 수 있으니까 법텍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프리엔드도 살아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스택이 이렇게 쌓여있다고 해서 이렇게 쌓여있다고 해서 스택이라고 있죠. 스택. 그죠? 스택. 이게 뭐 쌓여있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자료가 다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좀 어렵지만 어떤 경우는 자료가 보존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보존이 전혀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말로 설명 길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스택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안 움직이냐? 이렇게 다 시비를 거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면 얘만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은 이 스택을 합쳐버리거든요. 강제로.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아예 없어요. 근데 에디트 스플라인이 스택을 쌓으면서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면 뭐야, 에디트 스플라인이 무조건 왕이네, 갑이네,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같은 건 쓸 필요가 없네. 예.
왜냐하면 얘는 스택이 살아있고 장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스택은 쌓이면 쌓일수록 무거워져요. 당연하겠죠. 계속 히스토리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맥스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다 했다. 전 단계 필요 없다 할 경우 좀 가볍게 하려면 스택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스플라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컨버트 투에서 에디 테이블 ABAD가 더 붙죠. 이 에디 테이블 스플라인 딱 누르면 스택이 합쳐지고 가벼워지지만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플라인 나머지 옵션을 프리엔드까지 해보았습니다. 섹션까지 근데 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옵티마이즈 스플라인하고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해야 되는데요. 옵티마이즈 스플라인하고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이거 시간 또 뽑아야 되겠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버텍스 팁에, 여기 지금 보시면 탑 레벨에서 버텍스를 볼 수 있는 명령어가 버텍스 T라고 했죠. 그거를 대신해주는 이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옵티마이즈 스플라인은 이름에도 있듯이 스플라인 관련된 명령어인데요. 이름에도 있듯이 무조건 여기서 쳐주면 돼요. 이건 2024 이후부터 되는 기능이에요. OP 치면 나옵니다. 옵티마이즈 스플라인 하게 되면 이름에도 볼 수 있듯이 무조건 스플라인을 줄여주는 쪽에 주안을 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낫을 하게 되면 볼테이지처럼 이렇게 보이죠. 보인 상태에서 지금은 이걸 퍼센테이지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50%로 줄이면 볼테이지 수가 확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개수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건 3개고 얘는 5개죠. 근데 디폴트는 2로 돼 있으니까 자, 2개가 되는 거예요. 최고값이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버텍스를 딱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알려드려요. 내가 어떤 커브 선분의 버텍스 숫자를 정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메리트거든요. 최대값을 6개를 준다면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지금 3개였나요, 아까? 최대값이? 최대값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맨 처음 몇 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터레이션 서브 세그먼트는 여기도 써있듯이 다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최적화를 하는지는 숫자를 넣어보면,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게 옵티마이즈 스플라인의 주. 그러니까 나는 좀 최적화하면서 줄이고 싶다 하면 옵티마이즈 스플라인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옵티마이즈 스플라인도 물론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쓰는 게 바로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이건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쓰셔야 돼요. 노멀라이즈 스플라인도 역시 어떤 커브를 일단은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명령어 자체가 균등화시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간격을 균등화하죠. 정말 쓰기 많거든요, 이거는. 균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이름에도 있듯이 균등화시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3D 오브젝트로 만들었을 때도 많은 이점이 있죠. 익스트루드 모디 파일 줘서 F4 누르면 간격이 균등하죠. 물론 끄면 여기 약간 이렇게 균등함이 없어지긴 하지만 얘를 키면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가죠. 이 균등한 어떤 세그먼트가 필요할 때 정말 많이 쓰고요. 하여튼 이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정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not count, 이거는 이제 세그먼트의 거리 20mm를 넣으면 여기가 20mm라는 거고요. 50mm로 넣으면 더 넓어지겠죠? 50m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카운트 not은 내가 직접 not 개수를 직접 정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옵티마이즈는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정하는 건 아니죠. 맥시멈 값의 한계도 있지만 말 그대로 옵티마이즈라는 것 자체가 줄이는 역할이다 보니까 개수를 맞추는 역할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평준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진짜 개수대로 넣어줘요. 20개면 20개, 5개면 5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5개죠. 정확한 개수.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많이 써요. 인서트는 말 그대로 추가하는 거죠. 삽입하는 거. 몇 개를 더 삽입하게 되냐. 그래서 한 개, 세그먼트 사이에 2개, 이런 식으로 삽입하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 최대 낫을 정해놓는 거죠. 너무 많지, 1000개를 넘기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운되었지만 이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개 남았기 때문에 for each 스플라인이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각각의 스플라인별로 계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not count를 5로 했을 때 얘도 5개, 얘도 5개 생겼었죠. 그게 디폴트로 얘가 체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얘를 끄는 순간 5개라니까 이 2개가 합쳐서 5개가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5, 버텍스가. 그죠? not이라고도 하는데. 그 옵션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체크되기 때문에 스플라인이 여러 개면 각각의 스플라인마다 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시간 조금 넘겼네요. 급히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